사실 저도 들은 얘기인데 음력 7월 1일부터 음력 7월 7일인 개천절까지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이 기간에 하늘에서 천기가 내려온다고 하네요. 저도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알 길은 없습니다만 어찌됐든 들어둔 이야기다 보니 저도 모르게 신경이 쓰입니다. 그래서 매 7월이 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천기라고 그러니까 좋은 건가 싶어서 나도 좀 받았으면 좋겠다고 싶은 중생의 마음 말이에요. 모르긴 해도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전부 7월이 되면 천기 받겠다고 산으로 바다로 높은 데로 찾아다닐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제가 영적으로 성장을 해서 그 기운을 느끼고 알게 되면 그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알고 계시거나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시면 댓글로 좀 알려주세요. 저 역시 무지무지하게 궁금합니다. 우리는 과거와는 다르게 동물의 수준에서는 벗어났습니다. 그러니 동물처럼 짝짓기를 하고 종족 보존을 하는 수준의 결혼은 아닌 거예요. 물론 단순하게 섹스를 하기 위해서 남녀가 만나기도 하지만 그렇게 결혼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누구나 결혼을 해야 하고 자식을 낳아서 대를 이어야 한다는 과거의 관념도 이제는 다 깨졌습니다. 결혼을 했던 50%는 이혼을 하는 시대니까요. 문득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케이, 네가 하는 말 다 알겠고 그래서 어쩌라고. 이미 다 말아먹어서 바닥인데 이제 와서 어쩌라고 하는 마음이 올라오지 싶어요. 어찌 보면 당연한 거죠. 저 역시 그래요. 아니 그렇게 진즉부터 가르쳐주지. 그리고 그렇게 살라고 하지.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하라는 거냐는 마음이 저 밑에서 목구녕까지 욱 하고 올라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그 경험을 겪지 않았다면 지금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게 또 있습니다.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굽이굽이 돌아왔던 인생의 과정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괴로움을 또다시 대물림하게 하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고 세상에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듣는 사람이 많지 않겠지만 돌고 돌아서 결국엔 이 이야기가 와닿는 사람들이 생길 수밖에 없을 테니 그 언젠가 그때는 누군가가 듣게 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이죠.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하고 싶은 게 있으니까 아직까지 살고 있습니다. 합니다. 자기 하는 그 자리에서 뭔가를 좀 하고 싶어요. 하고 싶은 게 있으니까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나이가 얼마가 됐던 하고 싶은 게 있는 사람은 아직까지 공부 중입니다. 호기롭죠. 나이가 많은 사람이 호기로우면 주변에 민폐를 끼치게 됩니다. 이 세상을 구분하자면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으로 구분이 될 거예요. 아는 사람과 이 모르는 사람을 어떻게 구분해야 할지 참 난감합니다. 이 안다는 것에는 깊이와 높낮이 그리고 두께 같은 것이 있어서 뭘 알고 있는지 다 따져봐야만 합니다. 그 무협소설에 자주 거론되는 그 도산검림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칼과 검이 산과 숲을 이루었단 말이죠. 이 세상 참 험난합니다. 눈 감으면 코베 간다고 하던 말도 있잖아요. 우연이든 필연이든 참 좋은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서 세상에 조금이라도 이름이 난 사람들은 반드시 누군가의 앞에서 말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뱉은 말은 기록이 돼서 들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뱉은 말들은 주워 담을 수가 없죠. 그래서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봅니다. 들어보면 그 사람이 안다는 것의 깊이를 알 수 있게 되죠. 아, 저 사람은 저만큼 알았구나 하고 말이죠. 때로는 기대도 갖지 않은 사람에게서 뜻밖의 깊이를 보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유, 그럴 땐 참 고맙고 감사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속으로 아이고 애썼다. 얼마나 그 속이 문드러졌을까 하고 말이죠. 소위 온갖 품평회를 혼자서 해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누군가 틀을 깨고 나와서 한소식한 이야기를 내놓으면 아이고 그렇지 그래야지 하면서 박수를 치게 됩니다. 마치 내가 걸어온 그 길이 검증을 받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 어릴 때 이 세상은 평등하고 또 모든 인간은 평등하고 세상은 사필귀정이며 자연은 그렇게 작동한다고 배웠습니다. 한 반에서 같은 선생님에게 같은 소리를 들으면서 공부를 했는데
다를 리 없다고 믿었죠. 그러다가 점점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고 믿음이 무너져 내리는 경험이 쌓입니다. 누구나 다 이 과정을 겪었을 거예요. 모두가 계단 앞에서 한 발 한 발 걷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서 있는 계단이 모두 다르다는 거죠. 겉으로 볼 땐 그 차이가 안 보일 수는 있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가 보면 극명한 차이를 드러냅니다. 안다는 건 지금 내가 아는 만큼만 아는 것이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아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늘 우리들은 겸손해야만 하고요. 내 귀에 들리고 보이는 모든 것들을 아니라고만 하지 않아도 우리는 겸손을 이룬 것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길들이기가 참 쉽지 않죠. 그래도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곤백살이 돼도 귀가 열렸느냐 아니느냐로 딱 분별이 되니까요. 귀가 열리면 결국 물리가 터집니다. 스스로 알아지고 스스로 보이고 스스로 분별이 되고 저절로 돌아갑니다. 저는 이런 분들을 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산에 들어가서 돌을 닦고 무슨 수련을 하고 뭘 만들고 이러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서 돌을 닦아낸 수없이 많은 도인들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우리들이 정신적인 스트레스라고 말하는 거의 모든 것들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관념들 때문에 벌어집니다. 관념들과 실제 상황과 싸우게 되는 거죠. 인생에 대해 전제를 깔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벌어지는 일입니다. 우리들이 배워온 도덕적 기준들이라거나 사회적인 관념들이 오히려 우리들의 인생의 발목을 잡는 거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즉 이 사고의 틀을 바뀌게 되면 지금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대부분의 정신질환들은 사라질 겁니다. 내 앞에 온 환경과 상황과 정보들은 내 인생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입니다. 저 사람에게 필요하지는 않아요. 나한테 필요해서 나에게 온 이야기들을 굳이 뭐하러 저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쏟아가면서 이야기를 하나요? 이건 에너지 낭비예요. 그러니 내 인생이 힘들어지죠. 이 저 사람에게 필요로 했다면 굳이 내가 얘기해주지 않아도요, 저 사람에게 그런 환경과 상황과 정보들이 자연적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자연이 알아서 준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저마다 자기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저마다 각자 자신의 업의 무게가 있어서 자기 인생의 무게는 스스로 풀어가야 하고요. 이 점에 대해서만큼은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부모의 업을 자식이 대신해 줄 수가 없고요. 자식의 업을 부모가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해도요, 그 업의 무게를 대신 짊어질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 까닭에 우리가 누군가에게 의지를 했다간 정말 더 큰 곤란을 겪게 됩니다. 내 속내를 사람들에게 쏟아내 봐야 나중에 그게 오히려 나의 약점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내 속의 이야기를 꺼내놓는 거 별로 좋은 습관이 아니에요. 별로 좋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내 발등 내가 찍는 일이거든요. 내가 도움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면 내 속내를 내 주변 사람들에게 함부로 쏟아내지 마세요. 그 아줌마들 모이면 떠드는 수다들이 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거 정말 내 인생에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특히나 내 수준이 별로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더 조심을 하세요. 그리고 모여서 남 얘기하고 누군가 물고 뜯고 씹는 얘기라면 재빠르게 자리를 피하세요. 정말이지 나에게도 그 사람에게도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만약에 그런 거 하지 않으면 주변에 친구가 없다면 차라리 친구 없이 지내세요. 그게 100배 낫습니다. 저는 나에게 준 것들을 왜 남에게 주는지 잘 모르겠어요. 내 속에 있는 말들은 내 인생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입니다. 남에게 줄 게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게 돈이라면 그렇게 남에게 주겠어요? 참 희한한 양반들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부는 서로 의지를 하는 관계가 아니라 각자의 어변의 힘을 합쳐서 함께 헤쳐나가는 동맹의 관계에 가깝다고 이해를 해야 합니다. 가족 역시 마찬가지고요. 각자에게 주어진 업의 무게를 함께 힘을 합쳐서 풀어나가는 한 팀이라는 거죠. 우리들이 부부의 인연으로 또 가족의 인연으로 혈연관계로 만나게 되는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진 빚이 있어서 그 빚을 서로 갚아야 하는 것도 있지만
서로에게 진빚 이외에도 동시대를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과 맺어진 어변의 관계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힘을 합쳐서 풀어나가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개개인에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과 정보가 다 다르면서도 동시에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마주하는 환경과 상황과 정보에 대한 공통분모 역시 존재를 하는 것이죠.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는 따로이면서도 또 같이 해야 하는 공동의 운명체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수행하는 단체에서는 에고나 참나, 진화 같은 것들의 논리와 이름을 붙여서 개개인의 에고 뒤에는 우주와 연결된 본심이 있다는 식의 설명을 합니다만 이 영적인 세계의 원리조차도 우리 인간사와 둘이 아니고 하나의 원리로 작동을 합니다. 인간사를 제대로 풀어버리게 되면 영적인 세상의 이야기들도 저절로 풀리기 마련인 법인 거예요. 요즘 그 명상에 바람이 불고 있던데 정말 자기 앞에 삶도 모르면서 명상을 하다 보면요. 자칫하면 귀신만 불러들인다는 것도 모르고 명상에 덤벼드는 사람들을 보면서 참 불나방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소위 헛바람인 셈이죠. 이야기가 또 삼천포로 빠지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인류의 모든 고민과 모든 모순이 다 쏟아져 나온 상태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해야 할 일은 이 모순을 다 끌어모아 정리를 해갖고 인류에게 새로운 답과 정의를 내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 등장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대한민국이 비로소 인류의 희생에 보답을 하는 길이고요. 인류의 갈등을 해결하는 해결사로 등장하는 역사적 순간이 바로 코앞에 다가왔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였죠. 이 이야기가 좀 다소 황당할 수는 있으나 만약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관심을 기울여서 인류 역사를 훑어보게 되면요. 제가 드리는 이 이야기가 엉뚱한 이야기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이 지구상에서 우리나라만큼 다양한 종교와 다양한 사상과 다양한 논리들이 혼재되어 있으면서도 이렇게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나라는 단언하건대 없습니다. 이 나라가 참 희한한 나라예요. 왜 한반도가 이런 역할을 할 수밖에 없고 또 해야만 하는 건지에 대한 설명도 가능해집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었고요. 안빈 낙도를 늘 유지했던, 그래서 인류사에 단 한 번도 드러나서 한 일이 없었던 한민족이 아니고서는 이런 일을 해낼 수 있는 민족이며 나라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신들이 사는 4차원과 이 우주에서는요. 한반도의 한국전쟁을 딱 벌이고 난 다음에 이 땅에 그런 역할을 할 신들을 수배해서 태어나게 만들었어요. 그들이 바로 베이비 부머 세대들입니다. 이게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들이 맞물려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좀 되실까요? 천지창조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그 분별과 갈등의 주된 범인들이 이 나라에 태어난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며 또 자신들이 만든 분열과 갈등 조장에 대한 해법과 해답을 만들어서 인류에 내놓을 의무 또한 그들에게 있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일 겁니다. 지금 이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은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린 배경을 이해해야만 비로소 이해가 되고요. 그 해법이 보이게 됩니다. 우리들이 왜 소통이 되지 않는지, 또 우리들이 왜 이런 모순의 끝판을 막장 드라마로 찍고 있는지에 대해 그 누구도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제가 드린 설명을 듣고 나면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가 좀 이해가 되지 않나요? 이런 배경에서 이제 인간이 어떤 존재이고 왜 지구별에 와서 육신이라는 물질을 뒤집어 쓰고 살아가는 건지, 그래서 인생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낱낱이 파헤쳐야만 우리가 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살아왔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이해를 할 수 있고, 그렇다면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해답도 내놓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공감이 좀 더 되실까요? 아이고, 공감은 되지 않아도 이해가 좀 됐으면 좋겠네요. 너무도 거대하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빅히스토리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좀 너무 황당할 것 같기는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할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